제가 이제 처음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상담을 하는데 보호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밥도 주지 말라고. 약도 주지 말고 빨리 그냥 돌아가시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있죠. 그 처음에는 야, 이거 친딸이 맞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근무를 쭉 하면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김병에 효자 효부 없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리고 바로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기가 집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만약에 자녀들이 이제 한참 돈이 들어갈 나이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과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을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건지가 이게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끔 너무하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쯤이면 돌아가시겠지? 하면서 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모신 이제 할머니였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막 종용을 하는 거예요. 밥도 주지 마라. 이제 물도 주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다 제공을 하죠. 왜 안 돌아가시냐?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무슨 뇌물을 줄 수 있다는 듯이 2월달 안에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성공보수처럼. 네.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처음 들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서로 지킬 건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호동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차이는 뭐예요?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다. 그러면 요양원에는 그냥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죠. 치료의 개념이 없어요. 네, 병원에는 치료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더 나은 건가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고, 의료적 처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거고요.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또 24시간 케어를 할 수 없는 경우 또 보통 요양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뭐 부모를 거기 이제 방치하는 게 아니냐,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양원이 나오게 된 게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게 왜 생겼냐면은 IMF 시절을 겪으면서 진짜 현대판 고려장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캐나다에 가서 부모님 버리고 오고 필리핀 가서 버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게 사회적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시자. 현대판 고려장을 방지하자라는 생각으로 나온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갖춰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가 좀 학습이 부진하면 학원에 보내듯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아무리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보내거든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집에서 모신다는 게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 수발을 들어드리고 식사시켜드리고 기저귀를 교체해드리고, 이게 자기 자녀가 나한테 했을 때 부모님이 과연 그거를 좋아하실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병들고 약해졌는데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줬을 때 막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요양원에 오시면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요양보호사들이든가 아니면은 이제 간호사들도 다 그게 자기의 주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전문 스페셜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보다 훨씬. 제가 근무한 지 초창기 때 이제 병실을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순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저만 보면 계속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할머니, 저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몸을 못 쓰시고 팔 하나 정도, 고개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집에 있을 때 손자, 손녀가 이제 뭐 중학생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기저귀를 채워놓고 김밥이 됐던 주먹밥이 됐던 이렇게 옆에 해놓고서, 아들 며느리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둘 다. 그래서 사람이 아침이 되면 생리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소변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기저귀에 이렇게 봐요. 그럼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손자, 손녀들은 냄새 난다고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올 때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속된 말로 진짜 똥기저귀 찬 채로 자기가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이제 자괴감이 들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멀쩡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고 나서 하루 세 끼 따뜻하게 밥 챙겨드리고, 대소변 보시면 기저귀 교체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하니까 너무 쾌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집에서 모시는 게 다 진짜 효도하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적절한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로 효도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병수발 기간이 집에서 3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효자, 효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모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계가 아닌가.
이 케어를 하려고 맡겼더니 여기서 뭐 학대라던가 뭐 어떤 폭행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요양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는 요양원이 있는 거죠. CCTV가 다 의무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요양원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신고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대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쉽지 않다. 그러면 학대라던가 노인 학대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걸 사전에 보호자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양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설 산업이 아니고 인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곳은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훈련 체계가 잘 돼 있을 거고 또 노인 학대라던가 아니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뭐 저희는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서 19년째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병원이 무조건 깔끔하고 최신에 지어졌다고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환경이 좋고 그 부분은 좋은 점인데 거기에 이제 인적 서비스가 메인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고통당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양원이 폐쇄가 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이제 폐업을 하게 되죠. 아, 그럼 오래된 거 괜찮네요. 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아직까지 중요한 거. 문제 없이.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이제 봤을 때 거동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는 시설 좋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적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전적인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곳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유서 깊은 곳. 네,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안정화되어 있고 체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이제 보통 집에서 케어를 하시다가 또 요양원으로 보낼 때 하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비용 문제란 말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 금액대인가요? 요양원은 이제 50에서 70만 원. 월에. 네, 월에. 네. 그다음에 병원은 9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병원 갈 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혜택을 받은 금액인가요? 받은 금액이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하고 입원비는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간병비가 비급여여서 비급여 비용이 발생을 해서 금액이 좀 높은 거고 요양원은 간병비가 급여예요. 진료비가 비급여고 그래서 진료비가 빠진 금액이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거고. 아, 저는 막 한 300, 400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하는 데도 있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재활은 한 3, 4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제 50에서 70 정도? 이거는 이제 6인실 기준인 거예요? 요양원은 4인실 미만으로만 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4인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인실은 어떻게 돼요? 1인실은 이제 거기에 150에서 200 정도 붙여야죠. 비급여로. 보통 어디를 추천하세요? 저는 4인실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도 않고 거기서 친구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혼자 계시면은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4인실에서 같이 계시다 보면은 또 이제 누군 또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옮겨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 좋긴 해요. 층별로 옮길 수도 있고 병실로 옮길 수도 있는 규모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니까. 그럼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언제가 가장 괜찮았어요? 계속 괜찮아지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 때 확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때는 안 좋았어요? 그렇죠.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미 몸이 쇠약해져 있어서 독감에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독한 독감이니까. 그래서 그때 입원해 계시거나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앞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2년 정도 많이 저조했죠. 그때는 코로나 기간 때는 그럼 적자까지도 들어갔나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고 지금도 많이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제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기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았죠. 예. 지금은 좀 그런 추세가 좀 줄고 있죠.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치매다. 그럼 보통은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매 환자분들은 집에서도 케어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요양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끔 내버려 둡니다. 뭐 온몸이 구속당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아, 그냥 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아, 그럼 집보다 무조건 낫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신에 못 나가게 하죠. 나가면 이제 못 찾아오시니까. 그러면 환자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그렇죠.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성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되게 예쁜 치매도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증상인데 그중에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경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완전 중증 치매다. 진짜 이제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정신병원을 안내를 하죠. 이게 사실 치매라는 게 이제 그 기억력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가 이제 치매라고 보고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건망증이다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